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입니다. 커피빈 원두커피 한 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진짜 비싸죠. 아니 원두커피 한 잔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뭐 2,000원 3,000원 하는 게 예산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00원이 된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죠. 예,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커피비는 355ml가 5,000원입니다. 뭐 할리스도 적지 않아요. 354ml가 4,500원이고요. 스타벅스나 투썸 플레이스나 안젤리스도 마찬가지 4,500원씩 갑니다. 이디야도 3,200원입니다. 이디야도.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1,500원이고 메머드 커피는 1,600원입니다. 지금 뭐 5,000원 간다는 이야기가 이게 그냥 이제 쉽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뭐 식후땡 커피 이거죠, 그죠? 식후에는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먹는다. 근데 이게 먹기가 겁나진 거예요. 이게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밥값만 해도 10,000원이 넘는데 커피값이 5,000원이 되면 점심값이 20,000원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0,000원. 여러분 점심값이 20,000원이면 야, 한 달에 이게 밥값만 60만 원 들어간다니 밥값만 60만 원. 물론 뭐 다 출근하는 건 아니니까 주 5일이니까 20일이다 한다 해도 한 달에 밥값만 4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4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 아닌가요? 예.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값은 5,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원두값은 내려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두값이 2022년 3월에 킬로그램당 6,444원에서요. 많이 올라갈 때는 10월에 7,40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는 6,058원으로 떨어졌고요. 올 1월에는 5,61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커피값은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아니 커피값 자체가 원두가 떨어졌으면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두가 떨어졌는데도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올라간 가격은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가격 결정을 이게 쉽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시장의 개입이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면요, 정부가 가격 결정한다 이러면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많이 봤어요. 정부가 가격 결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시장 완전히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하게 놔둬야 되거든요. 정부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거든요. 뭐 부동산 시장이 난장판이 된 게 가격을 내가 결정해 주겠다. 이런 정부의 오만이 시장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두값도 마찬가지. 원두값 떨어졌다고 커피값 내려라. 커피값 내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두값이 떨어졌다고 커피값을 못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방 보여드렸는데 커피 수입이 많아졌죠. 예, 지금 2022년에 보면 13억 달러입니다. 2018년에 6억 4천만 달러에 비하면요. 문제는 여러분 커피가 이렇게까지 수입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이 커피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커피 엄청나게 마십니다. 1년에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예, 이게 353잔이나 마십니다. 353잔이죠. 353잔. 예, 세계 평균이 132잔입니다. 3배 수준이. 쉽게 말하면 한번 올라간 커피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데다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커피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원두 수입이 뭐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원두가 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예, 지금 5,000원짜리 커피 같은 경우요.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될 겁니다. 10%. 10%.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원두가 내려갔다고 커피값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카페 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예. 이게 뭐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고환율 수입 단가가 올라간 것만 문제인가요? 제일 문제를 말하는 게 인건비예요. 올해같이 어려울 때도 5%의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요즘 최저임금 주려고 그러면요. 이제 조금 싸게 줄 수 있답니다. 옛날에는 15,000원 줘야지 이게 최저임금이 됐는데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손님 그 알바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00원은 기본적으로 줘야 됩니다. 11,000원은. 여러분 1시간당 11,000원 주고 커피를 1,000원 2,000원에 팔아서 남을까요?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가보면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나 혼자 커피 전문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건비 따먹기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점주도 두고 또 밑에 일할 수 있는 알바생을 쓴다면 이게 커피를 5,000원을 안 받고는 안 된다. 3,000원을 안 받고는 안 된다. 커피값을 안 올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어디 그뿐입니까? 뭐 이게 예. 이게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 계속 오릅니다. 월세 올리니까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출금리 올리니까 임대료 당연히 올립니다. 여기다가 물류비는요. 물류비는 또 장난 아니게 놀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유, 설탕, 빨대, 플라스틱 컵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카페 사장님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게 우리는요. 지난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인지 나발인지 이상한 경제학 체계도 없는 그런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인건비까지 폭등을 한 상태거든요. 인건비까지 완전 코로나19 오기 전에 20%에서 많게는 40%, 50% 폭등한 상태에서 예, 이게 다시 말입니다. 다시 인건비 상승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다른 나라 인건비 오르는 것보다가 대한민국의 인건비 오르는 게 더 빨라졌고요. 그 바람에 예, 지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다 루즈 게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기가 부담스럽다. 이거 하고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5,000원을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부딪히니까 소비가 줍니다. 그래서 다 루즈라는 거예요. 뭐 가격을 낮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디야 같은 경우는 예, 뭐 가격이 싸다 3,200원이지 않느냐. 메가커피는 1,500원이고 메머드 커피는 1,600원이 아니냐. 예, 이런 데 사 먹으면 되잖아. 이게 커피라는 게 저는 커피를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예, 이게 자기가 먹던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다 루저 게임이 되는 거예요. 비싸서 안 가는 사람. 예, 비싸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미치겠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게 인건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게다가 예, 출산율 문제, 저출산이 문제가 앞으로 더 크게 될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물가 폭등이 결국은 모두의 루즈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경제까지도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격 정책이라는 게 그 회사마다 다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그 특성 속에는요 반드시 순이익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순이익이라는 게. 순이익이 들어가 있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게 모두가 루즈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5천 원짜리 커피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써야 되고 좋은 재료를 쓴다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또 1,500원짜리 커피에는 사람을 그만큼 안 쓴다. 내가 노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참 안타깝다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네 카페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프랜차이즈 커피 좋아도 하시겠지만 이 뭔가 정이 있고 향기가 있는 동네 커피도 드시는 거 가격도 많이 싸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시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네 커피 하시는 분들 참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네 커피가 맛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데가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소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